영화가 아닙니다. 실제 상황 주의! 이란의 최고 핵무기 개발자가 대낮에 수도 테헤란 근교에서 암살됐습니다. 원격 기관총에 트럭 폭발까지 한편의 첩보 영화 같았던 이 사건의 전말은? 안녕하세요. 와이즈맨 다니엘입니다. 지난 11월 27일 테헤란에서 40km 떨어진 아브사르드에서 핵과학자 모센 파크리자데가 탄 차량에 무차별 총격이 가해졌습니다. 그가 황급히 차 밖으로 나오자 150m 떨어진 트럭에서 원격 조종 기관총이 발사됐죠. 트럭은 자폭 장치로 폭파됐고요. یک دستگاه نیسان پارک شده بود که حامل چوب بوده و در اون مواد منفجره. 사고 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그는 결국 숨지고 맙니다. 이란 핵 개발의 아버지라 불린 파크리자데. 그의 신변은 철저히 극비에 붙여졌었는데 누가 이렇게 대담하고 치밀한 암살 작전을 벌인 걸까요? 이란이 지목한 배후는 바로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이란의 핵 개발을 막기 위해 이전부터 과학자를 암살하고 기밀 시설을 공격해왔어요. 파크리자데 역시 이미 2년 전 비극적 죽음이 예고됐습니다. 2018년 1월 이스라엘 정보기관 모사드는 테헤란의 한 창고에서 이란의 극비 자료를 빼냈어요. 석 달 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이 자료들을 공개했는데 A key part of the plan was to form new organizations to continue the work. This is how Dr. Mohsen Fakhrizadeh, head of Project Ahmad, put it. Remember that name, Fakhrizadeh. So here's 이렇게 이란의 핵과학자 정보요원 암살에 이스라엘이 개입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건만 무려 60건에 달합니다. 지난 2010년 1월에는 테헤란대 교수인 핵물리학자 마수드 알리 모하마디가 출근길에 폭탄 공격으로 사망했고, 그해 11월에는 이란 원자력 기구 핵심 인물인 마지드 샤흐리야리가 폭발 사건으로 숨졌죠. 2011년과 12년에도 핵 개발에 참여한 과학자들이 괴한의 총격과 폭탄 테러로 잇따라 목숨을 잃었어요. همه دشمنان ایران به خوبی بدونند ملت ایران و مسئولین کشور شجاعتر از آن هستند که و غیورتر از آن هستند که این اقدام جنایتکارانه را بی پاسخ بگذارند. به موقع مناسب مسئولین مربوطه پاسخ این جنایت رو خواهند. 그런데 이스라엘은 핵 보유국 아닌가? 세계는 이스라엘을 핵 보유국으로 분류하지만 이스라엘은 NPT, Non-Proliferation Treaty, 핵 확산 금지 조약에 가입돼 있진 않아요. 핵무기 보유 여부를 인정한 적도 없죠. 아랍 국가들에 둘러싸여 안보 위협을 인식한 이스라엘은 프랑스와 협력해 1950년대 중반부터 핵 개발에 들어가요. 프랑스와 이스라엘은 반나치 저항운동, 레지스탕스에 가담한 인물이 많다는 공통점이 있어 사이가 끈끈합니다. 프랑스가 핵무기를 개발할 당시 이스라엘 기술자들이 대거 파견돼 배우고 올 정도였죠. 프랑스가 1960년 핵실험에 성공하면서 이스라엘도 어부지리로 핵무장에 성공. 그러나 내로남불인 걸까요? 이스라엘은 주변국의 핵무장을 극도로 경계합니다. 1981년에는 이라크의 원자로를 공습해 파괴했고 2007년에는 시리아의 원자로를 폭격했죠. 이번에 파크리자데를 암살한 것도 이란 핵 합의 복귀를 강조한 조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서둘러 눈의 가시를 제거한 것으로 보입니다. 1948년 이스라엘 건국 후 1970년대까지
이란과 이스라엘 사이는 돈독했습니다. 이란은 터키에 이어 이슬람 국가 중 두 번째로 이스라엘을 독립국으로 인정해줬거든요. 그러나 둘 사이가 틀어진 결정적인 사건, 바로 1979년 일어난 이란 혁명. 이란 왕조인 팔레비 정권 때는 미국의 지원과 오일 머니를 기반으로 상류층은 잘 먹고 잘 살았지만 국민들은 비밀 경찰 사바크의 무자비한 감시와 통제하에 억압받았죠. 이에 이슬람 시아파 종교 지도자 호메이니는 이란 국민에게 왕제 타도 운동을 강조합니다. 이슬람 원리주의를 내세워 광범위한 국민 결합 대운동이 벌어졌고 결국 팔레비 왕조가 무너지고 새로운 이란 이슬람 공화국이 탄생합니다. 정권을 잡은 호메이니는 미국을 큰 사탄, 이스라엘을 작은 사탄으로 규정하죠. 부정부패, 독재 정치를 한 친미 정권 팔레비 왕조가 무너지자 반미 감정도 심화됐어요. 미국과 우호 관계인 이스라엘도 곱게 보일 리가 없었겠죠. 1982년 이스라엘은 레바논과 전쟁 당시 레바논을 도운 시리아군을 무차별 공격했는데 이 일로 이란은 크게 분노합니다. 이슬람 시아파를 믿는 형제국과 같은 시리아를 건드렸으니 칼을 간 거죠. 또 이스라엘이 중동에서 유일한 유대교 국가다 보니 이스라엘을 통해 서구 문화가 이란에 퍼지는 걸 극도로 꺼렸어요. 이란은 국교가 이슬람 시아파여서 수니파를 믿는 중동 대부분 국가와 사이가 좋지 않아요. 또 이란 혁명 후에는 반미를 내세운 탓에 서방 국가로부터도 고립됩니다. 이 고립의 탈출 방법으로 이란은 핵 개발을 선택하죠. 이란 핵 개발의 결정적인 계기는 이란, 이라크 전쟁인데요. 1979년 이란 혁명 이후 군사력이 약해 보이자 이라크 지도자 후세인은 이란을 침공합니다. 이라크의 공격에 호메이니는 당황하지 않고 이라크 멸망을 목표로 장기전을 준비해 실제로 8년간 전쟁이 이어졌죠. 전쟁 후 호메이니가 사망하자 최고 지도자에 오른 알리 하메이네이가 핵 개발을 추진하죠. 이란의 핵 문제 해결을 위해 2015년 미국, 중국, 러시아 등 6국가는 이란과 핵 협정을 맺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5월 이란 핵 협정이 이란을 압박하기에는 역부족이라며 탈퇴하고 대이란 제재를 재개했어요. It is clear to me that we cannot prevent an Iranian nuclear bomb under the decaying and rotten structure of the current agreement. 트럼프는 차기 바이든 정부가 이란 핵 합의에 복귀하지 못하게 마지막까지 여러 조치를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지난 9월 백악관에서 아랍에미레이트, 바레인과 관계 정상화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1979년 이집트, 1994년 요르단과 수교 후 26년 만에 아랍 국가와 수교를 맺은 겁니다. 협정의 명칭은 아브라함, 3대 종교 공통의 조상 이름에서 따온 것인데요. 이란을 의도적으로 배제하겠다는 듯이 다분해 보였죠. 이와 별개로 이란과 이스라엘은 안에서 새는 바가지 역시 심각합니다. 이스라엘은 우경화의 심화와 팔레스타인 탄압 문제로 시끄럽고 이란은 과도한 군사비 지출로 인한 재정 악화로 반정부 시위가 확산하고 있어요.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이란 핵 과학자 암살 내용을 첫 대통령 1일 정보 브리핑으로 받았다고 합니다. 백악관 주인의 교체로 진정한 중재자 역할이 기대되는 시점입니다. 과연
이 증오의 고리를 끊을 날이 올 수 있을까요?